안녕하세요. 네, 10차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차시 수업은 앞서 배웠던 미분계수, 이게 기하학적으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와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 이 두 가지를 관계시키는 그런 이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이 미분계수는 좌표평면 이에서 해당하는 말이에요. 네, 앞서서 그렸었던 그림이 있어요. 맞죠? 제가 거기서도 설명을 했었는데 이 점 A에 대해서 이제 A의 오른쪽에서 이렇게 이제 가까워지는 요 극한이 있고요. A의 왼쪽에서 가까워지는 극한이 있습니다. B점이요.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될 때 어떻게 이제 됩니까? 그러면 이제 요 값이 앞서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어떻게 돼요? A에 접하는 직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두 점을 지나는 요 직선이 A와 B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A의 접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라는 거예요. 평균 변화율 있습니다. 맞죠?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는데 평균 변화율이 요거 혹시나 궁금할까봐 한 번 더 적었어요. 점 A에서의 접선이 X축과 수직이 아니고 하나만 존재할 때 그러니까 만약에 X축과 수직이다 라고 하면은 요런 식으로 되겠죠. X축과 요렇게 이제 되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Y는 절대값이 아니라 루트 x 이렇게 돼 있으면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렇게 되죠. 그러면서 이 직선은요 0에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 접선이 어떻게 된다? 요렇게 x축과 수직이 돼요. 그래서 접선은 x축과 수직이 되는데 평균 변화율은 어떻게 되겠어요? 델타 x가 이제 0으로 가게 되면 델타 y가 어떻게 돼요? 요게 이제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고 있겠죠. 델타 x가 0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면 델타 y가 한없이 커지게 되니까 이때는 이제 요거의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게 돼요. 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도 있습니까? 요렇게 y는 예를 들어 절대값 x 요렇게 있으면요.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요렇게 이제 오른쪽에서 이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랑 왼쪽에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랑 다르죠. 그래서 다른 극한값을 갖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왜 생긴다? 접선이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고 요렇게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죠? 접선이 엄청 많으니까 하나로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하나로 결정이 안 되는 거죠. 요 극한값이. 그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하나로 결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접선이 하나만 존재하게 될 때에는 어떻게 된다? 델타 x가 0으로 가면 평균 변화율이 수렴한다 라는 겁니다. 그때 극한값은 우리가 f'a라고 미분계수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그런데 평균 변화율은 곡선의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예요. 맞죠? 앞서서 그렇게 설명했었죠. 근데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점 B는 곡선 Y는 fx를 따라 점 A에 한없이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직선 AB는 곡선을 스치면서 점 A에서 만나는 직선, 이거를 우리가 접선이라고 합니다. 네, 거기 접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접선을 한번 정의를 해봤어요. 곡선을 스치면서 점 A에서 만나는 직선. 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곡선 Y는 fx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점 A를 우리는 접점이라고 해요. 네, 접선을 너무 늦게 정의했다. 맞죠? 죄송합니다. 앞서서 접선이라고 하는 걸 언급을 했는데 내가 접선이라고 한 걸 정의를 했었나? 이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한 번 더 정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접선은 무엇이다? 곡선을 스치면서 그 곡선 위에 있는 점에서 만나는 직선, 스치면서 점 A에서 만나는 직선, 이거를 우리가 접선이라고 한다. 곡선, 점 A에서 곡선을 스치면서 지나는 직선, 요거를 우리가 접선이라고 해요. 그리고 그때 점 A를 우리는 접점이라고 합니다. 네, 어쨌든 네,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냐? 여기에 있는 요겁니다.
그러니까 어떻다? 곡선 위에 두 점 AB를 지난 직선의 기울기가 평균 변화율인데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거는 점 B는 요거 Y는 fx를 따라 점 A에 한없이 가까워지면서 직선 AB는 접선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즉 델타 X분의 델타 Y 값은 델타 X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접선의 기울기에 한없이 가까워져서 F'A 미분계수는 뭐라고 말할 수가 있다?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나타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함수 fx의 x는 a에서의 미분계수 f'A, 미분계수는 뭐랑 같다? 곡선 y는 fx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와 같다는 겁니다. 네. 이제 아시겠죠? 네, 근데 만약 제가 이제 참고를 갖다가 여기저기 중구난방 갖고 왔는데요. 혹시나 이런 생각을 불충한 생각을 가질까봐 한번 이렇게 적어봤어요. 어떤 곡선의 접선이 무조건 스쳐야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y는 fx 그래프가 이렇게 이제 꺾여서 생겼어요. 그럴 때 점 A에서의 접선은 이게 맞아요. 근데 A에서의 접선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 가다 보면 요 B에서 곡선에 한 번 더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관통하니까 요 접선 아닌 거 아니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A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이다? 요거는 접선이 맞아요. 근데 B 입장에서는 접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not 접선이 아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그럼 직선을 그렸다가 그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느냐? 곡선의 접선 중 하나라고는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B에서의 접선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 곡선의 접선이 아니다라고 말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A를 지나면서 A에 접하는 접선은 요게 맞아요. 근데 A를 지나고 B를 지나면서 B에 접하는 접선은 아니라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 뉘앙스를 알고 이제 접선을 잘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미분 가능성을 우리는 또 어떻게 합니까? 기하학적으로 살펴본다 해가지고 그러면 그래프로 봤을 때 우리가 이게 미분 가능하냐 안 하냐를 어떻게 판단할까 하는 걸 참고를 갖다 몇 개 가져왔는데 찬찬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접선이 위에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접선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거나 아니면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때에는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아요. 미분계수와 접선의 기울기는 같다라고 했지만 무조건 그 접선의 기울기가 미분계수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네, 요 예를 살펴보면 접선이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된다 했어요? 요때 접선이 엄청 많죠.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요 스치면서 지나가는 모든 선들은 접선이 돼요. 그럴 때 요 점이 이제 뾰족하게 생겨서 뾰족점이라고도 하고 첨점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샤프 포인트라고 해요. 그럴 때는 우리가 접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극한과 자극한 우극한과 자극한 이렇게 이제 넣었을 때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접선이 하나로 결정이 되지 않고 그래서 이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대표적인 예로는 y는 절대값 x가 있습니다. 또 접선의 기울기가 접선은 있는데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이런 경우겠죠. y는 fx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A 점에서 요렇게 갑자기 요렇게 이제 꺾이는 경우 이때는 접선은 있는데 그때 이제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한없이 커지고 있죠. 요렇게 접선이 오다가 접선이 점점 이제 B점이 A에 가까워지다가 어떻게 된다? 한없이 커지게 된다. 이럴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접선은 있지만 그러니까 미분계수는 존재하지 않는다. 요렇게 이제 받아들여 주시면 되고 대표적인 예로는 이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 그래프를 식으로 쓰면은 요거예요. 요 밑에 있는 거. 자, 그래서 결론을 내면요. 미분불능점은
다음 세 가지 형태로 곡선 그래프로 나타나져요. 첫 번째로는 첨점, 뾰족점, 두 번째로는 불연속점, 이거는 이따가 또 설명할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접선이 X축과 수직인 점, 이렇게 이제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프로 그리면요. 그 다음에 참고 세 번째, 미분 가능한 점은 우리가 이제 컴퓨터 통해서 확대를 계속해 보면 직선과 비슷한 모양이 됨을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심하게 이렇게 꺾여 있다 하더라도 첨점이 아니면 이 부분을 계속 확대를 해서 보면은 거의 이제 직선과 유사한 형태가 돼요. 이거는 나중에 제가 설명할 기회가 된다고 하면 뭐 다시 1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10-1 해가지고 나중에 동영상을 다시 올릴 건데요. 미분계수의 정의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게 나중에 테일러 급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 근처에서는 직선과 비슷하다라고 하는 게 이유예요. 그 이유입니다. 어쨌든 요 접선과 요거는 이제 어떻습니까? 접선은 이걸 만약에 계속 쭉 확대를 해보면 그 접선과 요 곡선이 유사하게 된다. 거의 비슷하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미분 가능한 곡선을 우리가 스무스 커브라고도 해요. 연속되는 스무스 커브 뭐 이런 식으로 뭐 막 이렇게 표현이 있던데 잘은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그래서 매끄럽다라는 요 표현이 영어에서는 들어간다.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매끄럽다는 표현이 들어가요. 왜냐하면 직선과 거의 유사해지니까. 하지만 첨점은 아무리 확대해도 뾰족점이 제거되지 않습니다. 요렇게 대열. 요 그림은 여기 있더라고요. 수학 벙커라고 있던데 공부하는 건 아니고 여기서 갖고 왔다는 거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갑자기 요게 생겼는데 지워지지도 않고 그렇네요. 이걸 지우려고 했는데 지워지지가 않아요. 미안합니다. 요 빨간 선은 그냥 없다 생각하고 하세요. 네, 미분 가능성과 연속성입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불연속점에서는 미분 가능하지 않음을 우리가 이제 제가 언급을 했었어요. 불연속점에서는 미분 불능이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네, 그 이유가 여기에 나오는데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면 fx는 x는 a에서 연속이에요. 이거의 대우명제가 불연속이면 미분 불능이겠다. 맞죠? 그래서 이걸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함수 f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하면 그 극한값 정의에 의해서 뭡니까? h가 0으로 갈 때 델타 x 쓰기가 귀찮아서 h로 바꿉니다. 네,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 요거 값은 f'a 실수값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식의 조건에서 우리가 이미 뭘 알 수 있다? fa 값이 존재함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그리고 분모가 0에 수렴하죠. 분모가 0에 수렴하니까 분자가 0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함수극한의 성질에서 배웠었죠. 분자가 0으로 수렴한다. 즉 h가 0으로 갈 때 fa 플러스 h 마이너스 fa가 0으로 수렴한다. 라는 말이고요. 여기에서 바로 끝을 내도 되지만 보기 편하기 위해서 x를 a 플러스 h라 바꾸면 h가 0으로 갈 때 x는 a에 한없이 가까이 간다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극한이 이렇게 이제 바뀌게 되죠. x가 a로 갈 때 fx-fa 이거는 0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다? fx의 극한값은 fa랑 같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연속의 정의였죠. 연속하려면 이 성질을 가지고 있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하고 그 극한값은 fa 값이랑 같다. 그래서 이제 뭐다? 함수 fx는 x는 a에서 연속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네, 당연하듯이 위 명제의 역은 성립하지가 않아요. 반례는 y는 절대값 x 위에서도 자꾸 썼었죠.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y는 절대값 x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요게 연속이에요. 요 점에서 x는 0에서 연속이지만 어떻습니까? 좌미분계수 요럴 거예요. 그리고 우미분계수 요럴 겁니다. 그럴 때 요 두 개의 직선의 기울기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